자, 주식타치 않겠습니다. 오전 7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장 열리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작년에도 이제 2024년도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산 실적 이 4월 25일자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죠. 이때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시게 되면 5월 2일자에 연결 재무제표, 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에요. 예, 실적 발표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IR을 그 이후 3일부터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에 대한 주가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게 되면 타짜는 교수 영상을 제작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자, 지금 5월 2일자로 보게 되면 요 정도 된 수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도 이 고점이 있었고, 요 부분에서 여기와 지금 유사한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IR을 5월 3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실적 나오면서는 큰 변동성을 일으키질 않았다고. 요런 패턴. 그리고 나서 미국에 있는 뉴스케일퍼서로부터 뭐가 있었죠? 주기기 수주. 그죠? 받았으나 미확정 보도가 나왔고 체코원전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때와 똑같은 흐름을 볼 것 같나? 근데 이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이때 급락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적어도 내일까지는 주가가 분명히 오를 겁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3거래일 동안 거의 240만 주, 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쌍끌이 매수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이 시장을 주도했던 12월 24일부터 주도했던 주도 업종 중에서 제가 하나옵션이라는 종목을 이 12월 24일부터 같이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실적이 만일에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상승하고 나서 살짝 조정을 받아서 종가가 끝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는 블록들이 있었던 거고, 여기서 외국인들의 지분이 어떻게 늘어나서 이렇게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고가에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날 상승해서 조금 조정을 받아서 끝난 상태에서 산업은행의 어떤 지분, 그죠? 매도 공시가 나오면서 이 주가의 급락을 이끌었는데, 사실 오늘 좀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이거와 같은 유사한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 조건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증자 또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만일에 장이 끝나서 장 마감해서 증자 공시가 나와버리게 되면 올려놓고 별로 조정 받지 않았는데 쭉 하면서 한번 또 주가의 조정을 이끌 수도 있는 사건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 수도 있어야 돼. 왜? 장마감에서 나와버리게 되면 5시라도 이게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항상 가정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정해놓은 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질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과거 그 두산 중공업이었던 시절에서 물량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주가가 빠졌죠. 이번에도 한번 좀 우리 고민을 해볼게요. 3월 26일 날에 있었던 요 또 이제 미확정 공시, 요게 또 이 주가의 하락을 이끌 것이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이 좀 주가가 급락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제가 이 장 크로스 체킹을 좀 했어야 되는데, 자, 탐방을 다니느라 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가 체코 원전권은 5월 7일 날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5월 7일이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라고 했죠? 이미 11월 13일, 2024년 11월 13일 보시게 되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라고 나와 있죠. 5월 10일에 예정돼 있는 사실이라서 우리는 이 부분을 5월 7일이다 뭐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 러프하게 가자. 러프하게. 5월 여기
예, 여기까지. 그럼 미리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여기를 우리가 확정인지 미확정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가자. 근데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이 빠른 속도로 여기서 전자공시상에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이나 화력 발전소 관련된 부분에 어떤 단일 판매 공급 계약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뭐 5월 7일 날 나올 가능성은 크입니다만 5월 10일로 보자. 그러면 이 중대 매물대를 우리가 봤을 때 뚫어놓을 수 있다. 100% 저는 뚫어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왜 근데라는 표현을 하냐면 지금 잘 보게 되면요. 여기서도 뉴스케일파사의 원전 수주 죽이기 이야기 나오고 주가 조정 이끌었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어떻게 되죠? 한번 딱 조정 나오고 나서 체코원전권 등장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만일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뭐냐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39,900원 언저리 요 부분까지 한번 돌파를 시켰다가 재차 한번 더 조정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갭 상승하는 경우. 두 번째, 어떤 경우를 또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치.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하지 않고 한 번 더 조정을 줬다가 갭으로 상승하면서 어떤 이슈를 등장하면서 이렇게 매물 차익을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것도 가정하고 가야 돼. 그러면 아니 이 양반 지금 뭐 아침부터 영상 제작하면서 뭐 이렇게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렇게 하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요 밑에서부터 여러분들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조정에는 우리는 조금 좀 덜어놔야 된다 이야기했었고 아예 오르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그래서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 그러면 영상 하나만 좀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최근에 있었던 요 부분 그리고 이 주가의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측했던 부분. 꼭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 2월 18일에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2월 18일에 이 33,300원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단히 봅시다. 자, 오른쪽 스크랩 반갑습니다. 보시고요. 주다자 안교수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현재 주가가 35,55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좀 해드릴 텐데 증권사 보고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보고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 38,886원 그리고 33,300원 그죠? 35,550원까지 갔는데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는 분명 오늘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가 이렇게 훼손을 줬다는 거고 물론 이 과정에서 체코원전권이 있었을 때는 사실 뭐랄까요? 이 매물대 부분에서 한번 부딪혔었던 경우 자 이걸 보게 되면 항상 중대한 매물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등장시키면서 실제로 이때 매물대 물렸던 사람이죠. 손실 중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의 무엇을 준다? 맞아요. 딱 이 마지노선에서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소식이라는 표현을 좀 적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때 제가 물량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오랫동안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자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요걸 우리가 피할 수 있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가정을 가지고 와야 된다. 최근에 아마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요. 제가 여기서 눈 감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매수해보자라고 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호가에 대한 법칙이 바뀌었을 때는 비중의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만 원에서 3만 원 구간대의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는 구간을 우리가 봤을 때 설령 3만 원이라는 구간을 딱 뚫었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2만 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요. 호가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그냥 3만 원 뚫은다고 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3만 원을 뚫어간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우리가 30%에서 이 정도는 비중의 조절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지금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스트롱바이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다고요. 이 부분에 비중 조절 사야 된다. 지금 30% 덜어놓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이 BHI라는 종목 있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왜?
맞아요. 이 관련된 그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체코 관련된 부분에서 동종 업종이 움직일 때 이렇게 이 중형주는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거 하나 드릴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2일 전에도 여러분들께 하나오션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89,900원이었죠. 이때 여러분께 이 작년에 실적 발표 있었던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제가 이제 2일 전에도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요 부분이었죠. 89,900원에 자 이게 작년에도 이때 실적 발표가 나왔던 적이 있었다. 그죠? 4월 28일 날 주가 급락 나오기 전이었죠. 이때 실적 발표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고봉을 한번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자, 이때 영상을 좀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맞아요. 여기서 주가 상승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파로 빵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보통 4% 정도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3% 정도 움직였을 때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미리 선반영이 좀 돼 있다는 것은 요 부분은 오늘 정도의 요거 단기적인 고점은 분명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전량 팔자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한 3분의 1절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향후에 내려왔을 때는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좀 정리를 해보자. 이 의견이 틀리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제는 분명히 여러분께 드렸어요. 지금 이 하나오션도 보시게 되면 악재는 언제 나왔냐면 장 끝나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최근에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면 이게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참고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항상 가정입니다만 2월 19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지표에서 뭔가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과거 유상증자 물량을 감안했을 때 분명히 일부 정리하시고 재매수 타점 잡아봅시다. 라고 해서 2월 19일에 비중의 조절에 대한 이 코멘트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렸었고 실제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날이었죠. 4월 28일 미리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취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를 했던 때와 과거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 같다. 갭으로 상승하면 일단 3분의 1을 덜어놓자 생각했었는데 오전 8시 40분에 제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거 블럭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50% 덜어놓고 가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께 했던 말은 뭐였죠? 그래요. BHI라는 종목을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도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만일에 비중을 덜어놓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기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공부하는 채널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쳐볼게요. 에너빌리티.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제가 안교수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급락 나왔을 때 눈 감고 매수해 보자라고 해서 4월 9일자쯤 됐을 때 우리가 사실 자 볼게요. 4월 9일. 설령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거래를 통해서라도 일부의 현금을 가지고 메꿔놓는 전략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가격에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하나오션은 64,000원대에 저희가 진입한 가격이었다. 정확히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한 부분은 그대로 들고 갑니다. 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저점 부분 때 이 부분 흔들더라도 무조건 편입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21,005원부터 우리가 커버리지를 했던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사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커버하면서 제가 분명 동종 업종을 봐야 된다. BHI. 자, 여기 보시게 되면 BHI 두산 에너빌리티 커버하면서 알려드렸죠 라고 표현을 했는데 4월 15일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가는 길에 설탕 한 스푼 넣어보자 라고 했었어요. 이게 19,750원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BHI의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였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형주를 거래하면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투자를 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인데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고 자,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요.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2 그리고
연령을 적어서 보내십시오. 연령은 왜 적냐면 제가 이제 올해 50대 중반 됐고요.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개인 채널 만들어서 영상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제 선배님들인가 아닌가 좀 알려고요.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문자를 통해서도 히든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고 공부하는 채널에도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010-8345-3409로 두 연령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가 타점 나왔을 때는 이 채널, 웬만하면 이 채널에서 좀 다룰게요. 문자화 시키는 것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안 좋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이 채널에서 다룰 거고, 만약 인생 선배님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8345-3409니까 두 연령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공부하는 채널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세미나를 열지 않습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같은 방향성인데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이 끝났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절을 했을 때, 비중의 조절을 할 수 있었을 때 가장 뭐죠? 안정적이고 멀리 가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30% 덜어놨을 때 아쉬울까요? 아니요, 아니요. 만일에 조정 나온다고 한다면 나 이제 더 빠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제가 시작을 할 거니까요. 종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연말에 여러분들도 큰 기부, 불이익을 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010-8345-3409에요. 두 연령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혹시나 제가 뭐 저 추다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세미나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일정 잡히면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추가 재테크, 저희가 유튜브 수익금 600만 원씩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께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 주식 투자를 병행하시면서 주식타자 안규수가 투자하는 추가 재테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나 한번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정되면 이번 달에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선정됐습니다라고 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저 개인 번호예요. 010-8345-3409 그리고 연령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탐방 다녀올 종목도 아마도 예전컨대 이런 그림으로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오션도 제가 여기서 비중을 덜어놔라라고 했을 때 한 방향성으로 종목을 하나 일러드렸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걸 일러드렸죠? 한국화본. 항상 저희는 그 중소형주를 대형주를 가지고 가면서 깔고 가면서 알파의 수익을 얻어야 된다고 했죠. 2025년 4월 1일 한국화본 조선 쪽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거래해보자. 무위험 차익 거래. 14,120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렵게 하면 끝도 없이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한국카본 이라는 종목을 커버리지를 같이 도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에너빌리티를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BHI를 같이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수익률이 제법 요새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익률 올려주셨던 걸 봤더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어제 9시 44분에 누가 올려주셨던데. 수익 너무 좋죠. 와. 여러분들 이런 주식타자 안규수, 이런 포트폴리오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 있는 010, 요 부분이에요. 8345-3409 이쪽으로 두 연령 적어서 보내시면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한번 짜드릴게요. 알겠죠? 자, 감사합니다.